MIN 뉴스입니다. 일부를 못 보신 분은 일부를 먼저 보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점을 이전하면 이익 줄어 정책 금융 기능을 상실해 산업은행, 지방은행 모두 불행해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꺼내든 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은 결국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또한 2022년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장에게 직접 이전을 조속하게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에 관해서 알아보자. 강석훈 행장은 부산 이전 미션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본인 입으로 명령을 받고 왔다고 직접 이야기한다. 사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100%를 갖고 있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산업은행장을 임명하므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노조는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존립 자체까지 위태로워진다고 판단에 반대하는 것이다. 강석훈 행장도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점이 있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나 서울시는 우량 공기업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영등포 가브리 지역구인 김민석 의원과 김영주 의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부울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산업은행을 데려가겠다고 아우성이다. 반면 의외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직자, 포저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 이분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가지는 정체성 철학과 상치된다고 믿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보수 정당은 자유주의와 시장 중심주의를 강조하는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반대한다. 기관이나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의 모든 금융기관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흩뿌리는 것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이지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 많다.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말은 안 하는 것일 뿐. 실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내부적으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해양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2022년 9월 28일 10명 정도 규모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했다. 현재 실제 수행하는 일은 없고 이전을 대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상하는 정도다. 아직 토지를 매입하거나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주지 않아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된다면요? 노조는 그런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구입해 몇 천억 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전이 무산되면 큰일이다. 산업은행은 은행법상 임대업을 할 수 없다. 건물 자체를 비워둬야 하면 손실이 막대해진다. 그렇게 되면 이전을 결정한 사람은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산업은행도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배임 행위를 파악하면 100%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추진 관계자 모두 불행해질 수 있다. 이전 추진단이나 회장이 실제 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 준비단이 법이 바뀌면 어디에 땅을 사서 몇 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올리는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회장도 정부의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고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지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움직임은 어떤가요? 발의만 해놓은 상태다. 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여당에서는 김의곤 의원이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구가 양산이라 발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24년 4월 차기 총선까지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당이 절대 다수를 점유해야만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아직 국토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 국토부나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공기업 2차 지방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하며 산업은행만 따로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만 연내에 계획서 만들겠다고 밝힌 상태고 국토부는 내년 초에나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해운금융에 전념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금융정책이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한다. 배도 많고 물동량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해외 선주다. 해외 선주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만 리스 금융을 하는 선박 리스 회사로 실질적으로 보면 금융회사다. 이들은 일이 별로 남지 않는 제조는 한국 조선소에 맡기고 자기들은 앉아서 큰 돈을 벌고 있다. 우리도 제조뿐 아니라 금융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금융위는 부산을 해양파 생산품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요.
산업은행은 해양파 생산품에 특화된 인력은 많지 않다. 목표가 그렇다면 직원 모두에게 관련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해양파 생산품 시장은 연간 10 내지 15조 원 규모일 정도로 작다. 산업은행은 자산이 200조 원이 넘고 연간 100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거대 은행이다. 직원을 자르든지 해양파 생산품은 일부가 담당하고 대부분은 현재 수행하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기관은 로펌, 컨설팅, 기업, 회계법인 등과 협업할 일이 많은데요. 그렇다. 우리나라 금융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되면 사실상 금융 중심지는 없어진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만 보더라도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악화된 것이다. 최근 롯데캐피탈도 15%의 금리를 제시했음에도 1년짜리 단기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직접 금융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제조업체도 망하게 된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고객이 이탈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산업은행은 기존 은행처럼 예수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다. 여의도에 있는 다른 증권회사나 금융회사와 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일부에서 인터넷 세상에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대출 또는 비대면 대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2천만 원 대출해주는 카카오뱅크는 현재 그런 식으로 영업하지만 산업은행은 기본 거래 단위가 1,000억 원대다. 2천억 원을 대출하면서 고객의 얼굴 한 번 안 보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신디케이션 합작 투자는 사업 규모가 1조 원을 넘고 관련 기관과 회의만 50회를 넘게 한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결국 고객사가 산업은행과 거래하기 힘들다며 거래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산업은행이 망한다는 주장은 심한데요.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기업으로 1년에 최소 6조 원의 수익을 발생시켜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되지만 부산으로 내려가면 영업이 저조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망하는 것이다. 바이오 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면 이익을 내기 어렵고 연간 3, 4조 원씩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정책금융인데 산업은행 전체 이익이 3조 원에 그치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직원도 자르고 사업을 줄이면 산업은행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일본 산업은행은 비슷한 경로를 밟다가 민간은행과 합병됐다. 다양한 문제점부터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산업은행의 본점으로 부산으로 이전하면 직원은 이사를 가는 대신에 나서 2부, 나흘은 서울, 이틀은 부산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임에도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석훈 회장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모든 직원이 내려가야 하는지요? 노조는 최악의 경우에 총무 인사와 같은 행정부서는 내려갈 수 있지만 사업부는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고객과 협력기관이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지방에 내려간 공기업이 국회 보거나 정부 회의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오가며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막대하다는 불만이 많다. 이미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결론이 난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서울에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이 절대 다수인데요. 실제 현재 지방 이전 공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직원은 부산에서 3년 근무하고 다시 서울에서 3년 근무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생활 리듬이 깨어진다. 자녀가 있는 여직원이 가정을 핑계로 서울에서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남직원이 부산 근무를 도맡아야 한다. 남직원의 불평불만이 높아지고 사기가 떨어져 조직 화합 차원에서도 불리하다. 특정 대학 출신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지방의 공기업을 유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공기업이 지역 대학 출신을 채용해주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1년에 100여 명 채용하는데 지방 출신을 30% 뽑으면 30명 정도 된다. 부산에 내려간 공공기관은 부산대 출신만 거의 뽑는다. 그렇게 되면 부산대 출신이 전체 신입 사원의 30%로 너무 많아진다. 이들도 몇 년 근무하면 서울로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방 인재 유지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대출자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요? 현재 산업은행 고객의 60% 이상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는 고객은 아주 소수다. 돈 빌릴 사람은 서울에 있는데 부산으로 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부산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만한 신용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도 많지 않다. 그렇다고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경기도 하남에 있는 전산센터도 이전하는 것인지요? 원래 전산센터는 별관에 있다가 하남으로 이전한 것이다. 전산센터가 하남에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 처리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요즘 은행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장치산업이다.
수시로 시스템을 개발 혹은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업무 협조, 인력 확보 등으로 죽을 지경이다. ICT 인력은 연봉을 많이 줘도 구하기 어렵고 오래 근무하지 않는다. 아마 부산으로 전산센터를 이전한다고 하면 따라갈 직원도 많지 않고 현지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에 있는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모두 경영이 어려워진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 산업은행과 거래하지 못하면 부실기업처럼 비춰질 것으로 두려워해 산업은행과 거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역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는 기업과 같은 우량 고객의 이탈을 걱정해 반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회장이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8월 말 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면서 현장에서 산업은행 회장에게 구두로 몇 번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 빨리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말에 본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 본점 이전보다 개발금융공사 설립이 유리. 조 위원장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산업은행과 부울경이 자본금을 공동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법적으로 자기 자본의 30배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적자가 발생해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사례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을 유치해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활성화한다는데요. 그 목적이라면 산업은행이 부산지사가 부족하지 않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역 정치인은 정책금융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폼이 나는 실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층 건물을 짓고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직원이 내려오는 이벤트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전 부지로 지목된 구역을 소유한 건설업체도 토지 매각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부산 해양산업을 육성하려면 본점 유치보다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닌지요. 산업은행 내부도 산업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하나씩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 목표라면 부산만 아니고 차라리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내놓은 대안이다. 지방에 있는 산업은행 지점을 통합해주고 차상과 업무를 이관하면 개발금융공사가 자립할 수 있다. 국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요. 제가 해운을 담당했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직접 설립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설립해서 운영해보니까 공사가 은행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점에서 유리했다. 신규 정책을 추진하면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공사는 은행보다 파산이나 증자가 쉽다. 개발금융공사는 자기 자본의 30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은행과 부울경이 4대 3대 2대 1 비율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경영하면 된다. 본점 이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노조는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쓴소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에게 산업은행의 이전이 초래할 문제점을 널리 알려서 나쁜 정책이 집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노조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글로벌 금융시장 현황이 그렇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구조조정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노조원 모두 금융업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